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유튜브 한국 인기곡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가수 요아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많이들 보고 계시지요? 오늘은 최애의 아이 1기 오프닝송 아이돌을 부른 일본의 프로젝트 그룹 요아소비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과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면서 이들이 친숙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은 요아소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노래만 아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요아소비 입문용으로 제작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아소비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한 명의 남자 프로듀서와 한 명의 여자 보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닛은 소설을 음악으로 만들어낸다는 독특한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요아소비의 뜻은 일본어로 밤놀이를 뜻하는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궁극의 J-팝을 만들고 싶다는 프로듀서 아야세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입니다. 보컬로이드는 지난번 요네즈 켄시 때도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음표와 가사를 입력하면 알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아야세는 보컬로이드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라스트 리조트와 유령 도쿄는 그의 대표작입니다. 보컬을 담당하는 이쿠라는 원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던 가수였습니다. 본명은 이쿠타 리라입니다. 이쿠타 리라에서 이쿠와 라를 따와 이쿠라라고 활동명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활동을 하던 두 사람이 만나 요아소비라는 팀으로 뭉친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개인 활동을 낮의 모습으로, 요아소비로 활동하는 모습을 밤의 모습에 비유해서 밤놀이라는 뜻의 요아소비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요. 개인 활동의 연장선으로 팀에 왔을 때에는 좀 더 즐기면서 재미나게 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얼굴은 2020년 6월 27일에 발매된 잡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야세는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3,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집니다. 보컬로이드 활동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서 소설을 노래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노래는 사람이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신과 함께할 보컬리스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야세는 이쿠라가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영상을 SNS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유닛을 꾸리자고 연락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의기투합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던 싱어송라이터였던 이쿠라는 남의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아야세가 만든 노래가 너무 좋았기에 함께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데뷔곡 밤을 달리다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서 개최된 공모전의 수상 작품인 타나토스의 유혹을 음악으로 표현해낸 곡입니다. 하지만 이 곡이 초반부터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다음 해인 2020년 틱톡에서 주목받으면서 미친듯이 역주행하더니 같은 해 6월 빌보드 재팬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밤을 달리다는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최대 히트곡입니다. 밤을 달리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2023년 9월 빌보드 재팬의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 10억회를 돌파한 것입니다. 일본 최초로 빌리언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밤을 달리다의 인기에 힘입어 같은 해 홍백 가합점까지 출전하게 되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홍백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홍백에 출전합니다. 요아소비는 앞서 살펴봤듯이 소설을 음악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발표하는 모든 곡에 원작이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설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원작 만화든 책이든 다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아야세 본인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도 많다고 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자신의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최애의 아이의 경우 1, 2년 전 원작을 다 보고 너무 재밌고 감동을 받아 그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 곧바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아이돌의 전신입니다. 당시 이런 오퍼를 받을 줄 모르고 만들어 놓았는데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데모곡을 보냈다고 하네요. 최애 아이 외에도 여러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시즌1 오프닝송 축복과 비스타즈의 2기 오프닝 괴물을 추천합니다. 요아소비는 2022년 빅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일본 소설책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그 나오키상의 수상자 사인과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만든 겁니다. 노래를 발매한 날 그 노래에 원안이 되어준 해당 작가의 소설이 간행된다는 상상만 해도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방범의 미야베 미유키, 츠나구의 츠지무라 미즈키, 퍼스트 러브의 시마모토 리오, 바람이 휘날리는 비닐시트의 모리에토, 어마무시한 작가 군단과의 합작은 작가의 팬, 요아소비 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과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곡 모두 너무나 훌륭하고 취향별로 들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돌은 2023년 4월 12일 19번째 디지털 싱글로 발매됐습니다. 이 곡은 최애 아이 원작자인 아카사카 아카가 요아소비를 위해 쓴 최애 아이 스피노프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도 초대박을 치면서 주제가를 부른 요아소비의 인기도 상승세인데요. 12월에는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도 엽니다. 티켓은 1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재팬 핫백에서 21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일본 아티스트 중 최고 순위인 7위를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빌보드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일본어 곡으로는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공개되고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해버립니다. 요아소비 곡 중 밤을 달린다, 괴물, 군청에 이어 네 번째 기록입니다. 아이돌은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다 보니 영어 버전으로도 제작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 덕분에 요아소비는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 1000만 명을 달성한 두 번째 일본 아티스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아티스트는 지난번 이 채널에서도 만나본 적이 있는 후지 카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레나 투어를 진행하면서 13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지금은 요아소비 세상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요아소비를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세상에 너무나 요아소비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지요. 요아소비의 아이돌은 올해 최대 히트곡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2일에 발표된 제65회 일본 레코드 대상의 대상 후보가 되는 우수 작품상 발표를 놓고 SNS상에서는 왜 아이돌이 빠졌냐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팬이 아니어도 이 노래가 없는 거 이해가지 않는다. 아이돌이 우수 작품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며 많은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이돌이 올해 만들어낸 성과를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결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수에게는 대중픽이 제일로 중요하잖아요. 요아소비의 보컬 이쿠라는 투바투의 첫 번째 일본 EP 카우티 원더랜드의 타이틀곡의 피처링을 담당하면서 K-팝 가수들과도 인연을 맺습니다. 지난 9월에는 NHK의 뮤직 엑스포를 통해 뉴진스와 세븐틴의 우지와 만나 대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지와 요아소비는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세븐틴의 도쿄돔 콘서트에서 우지는 일본에서 첫 번째 친구가 생겼다면서 요아소비를 언급했습니다. 이날 콘서트 회장에는 요아소비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요아소비는 우리나라 음악방송 엠카에도 출연하고 이번 달 단독 콘서트를 열 정도로 한국과 친숙한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수가 일본의 음악방송에 나가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일본에서도 이들의 엠카 출연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요아소비가 앞으로 J-팝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더 씹어먹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